제가 창업 교육을 하는 유튜버로서 이런 말씀드리기 민망스럽지만 제가 몇 번 망해봤잖아요. 저희 매장이 망했다고 올린 영상이 제 기억에 4개인 것 같아요. 아마 망할 때마다 다 올렸던 것 같은데요. 망한 얘기가 재미있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제가 성공한 얘기는 다 안 하더라도 망한 얘기는 다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몇 번 망해보고 나니까 이제는 보이는 게 있어요. 저희 가게들이 망하기 전에 공통적으로 보였던 증상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매출이 팍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신호를 바로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매출이 크게 떨어지지 않더라도 이러한 증상들을 보면요. 아, 우리 가게가 많이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최대한 빠르게 응급처치를 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극약 처방을 해서라도 매장을 살려놓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잘 만든 브랜드라고 하더라도요, 장사하다 보면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계속 잘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가게가 망하기 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 3가지와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대표적인 신호, 매출이 들쭉날쭉합니다. 이게 월 매출로 보면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하루하루를 쪼개놓고 보면 어떤 날은 갑자기 매출이 쭉 빠졌다가 어떤 날은 갑자기 매출이 확 오르기도 하고요. 매출이 널뛰기 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전에는 저희 매장이 이런 증상을 보이면요, 어차피 월 매출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으니까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놔뒀거든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면 매출이 더 이상 널뛰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매출이 낮은 날의 매출로 쭉 고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매장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매출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들쭉날쭉하기 시작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요, 재방문이 없고 신규 고객만 온다라는 뜻이에요. 재방문 고객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원래 가던 음식점을 그냥 일상에서 편하게 찾아가잖아요. 마케팅도 상관없죠. 원래 잘 아는 매장이니까요. 하지만 신규 고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날이 안 좋으면 굳이 낯선 음식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이 되지 않으면 신규 고객은 잘 찾아오질 않죠. 이 상황이 되면 눈치 빠른 사장님들은 마케팅에 따라서 매출이 들쭉날쭉한다는 걸 눈치채고 마케팅을 더욱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재방문 고객이 없다는 얘기는요, 고객이 우리 가게에서 뭔가 실망스러운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마케팅만 강화를 하니까 신규 고객이 와서 또 실망을 하고 발길을 끊는 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 마케팅을 통해서 올 수 있는 고객들이 다 한 번씩 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마케팅을 잘해도요, 고객이 외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매장의 매출이 들쭉날쭉한다 그러면 바짝 긴장하시고요. 단골 손님들이 요즘에도 계속 잘 오시는지 유심히 관찰해 봐야 합니다. 재방문율이 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만약 그게 맞다면 고객들이 우리 매장에서 무언가 실망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뭔지를 알아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을 실망시켰던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가격 인상을 하면서 가성비가 떨어졌다. 점장이 교체되면서 친절도가 떨어졌다. 직원들의 잦은 퇴사로 인해 음식의 퀄리티와 매장의 청결도가 떨어졌다. 주변에 경쟁업체가 생겼는데 경쟁업체보다 우리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등등 돌이켜보면 재방문율이 떨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무언가 우리 매장에 변화가 생겼을 때 그것을 고객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재방문율이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잘 몰라요. 이게 누군가가 빨간색 신호등을 짠 하고 펴주는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매장에서 매일같이 고된 일을 하는 사장님들은 더 알아차리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고객들이 대놓고 불만을 표현하는 거는 되게 드문 일이고요. 대체적으로는 눈앞에서 좋은 말만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 고객이 가격 인상 때문에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아우,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요?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는 고객이 한 명이라면요, 아, 맞아요. 이 집은 맛집이라서 원래 이 정도 가격은 받았어야 돼. 이렇게 덕담을 해주는 고객은 10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고객 반응으로 우리 매장의 문제를 찾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매출이 갑자기 들쭉날쭉해졌다면
최근에 우리 매장에 생긴 변화가 무엇인지 일단은 체크해보는 게 좋고요. 그런 변화가 없다면 나도 모르게 본질적으로 흔들린 것은 없는지 하나씩 하나씩 다 찾아서 해결을 해야 돼요. 음식의 퀄리티에서부터 서비스 분위기까지 다 찾아보시고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이 타이밍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장님도 모르고 고객도 모르는 문제점들이 전문가의 눈에는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어서 두 번째 신호, 주변 가게들의 매출이 다 같이 떨어져요. 이것도 한 번에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천천히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는 상권이 쇠퇴할 때 나오는 증상인데요. 우리 가게가 침몰하는 배에 올라타 있는 거죠. 근데 보통 매장 하나를 운영하면서 그 안에만 갇혀 있다 보면요, 상권이 쇠퇴하는지 어쩐지 감이 잘 안 잡혀요. 왜냐하면 상권이 쇠퇴하는 건 보통 서서히 진행될 때가 많고요. 우리 사장님들은 내 매장과 내 주변의 가게들만 보고 살기 때문에 시야를 넓게 가져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매장들의 매출이 전체적으로 떨어져도 요즘 경기가 그냥 심각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 힘든 시기가 지나가기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 힘든 시기는 기다린다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극복을 해내야 하는 과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매장들이 다 같이 안 되면요, 무조건 나 혼자서라도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일부러 찾아오는 고객을 만드는 겁니다. 상권이 쇠퇴하고 있다는 건요, 해당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내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 가게를 멀리에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가게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짧게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매장의 컨셉과 메뉴를 뾰족하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멀리서도 일부러 찾아올 만한 특색 있는 컨셉과 메뉴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대중성을 잃으면서 기존의 고객을 놓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브랜딩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한 상태에서 이런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이 일부러 찾아오는 매장을 만드는 방법,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댓글로 갈궈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호, 이번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례인데요. 우리 브랜드의 가맹점 매출이 다 같이 떨어질 때입니다. 이거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브랜드가 쇠퇴할 때 나오는 증상이죠. 이러면은 공포심이 상당합니다. 험한 길을 내가 직접 운전하면서 갈 때는 차라리 괜찮은데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훨씬 더 무서운 거거든요. 이 상황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라서 이 험난한 길을 본사가 잘 헤쳐나가 주기를 조수석에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쇠퇴의 길로 들어선 브랜드가 다시 상승해서 전성기의 폼을 되찾는 거는 상당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야 될 일은요, 빠르게 매장을 양도하는 거예요. 근데 프랜차이즈 창업하면 창업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게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빠르게 매장을 팔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현실적인 내 매장의 가치는 지금 권리금 5천만 원밖에 받을 수가 없는데 내가 들인 인테리어 비용이 1억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권리금 1억 원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리금 낮춰서 빠르게 파는 게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한 번 떨어지기 시작한 프랜차이즈는 그 가치가 계속해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본전 욕심 내다가 나중에 무권리로 파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프랜차이즈가 하락세이고 우리 브랜드가 내가 판단해 봤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들면요, 권리금 욕심 내려놓고 최대한 빠르게 파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매출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허리띠를 바짝 쪼라매는 거잖아요. 재료를 아낀다거나 서비스를 줄인다거나 인건비를 줄이기도 하죠. 하지만 고객이 줄어드는데 허리띠를 바싹 졸라매면 고객이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이 시기에는 허리띠를 풀고 고객에게 뭐 하나라도 더 드리는 게 좋습니다. 매출이 떨어지는 거는 최대한 방어를 해야 돼요. 매출을 최대한 유지를 해야지 권리금을 받고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100만 원, 200만 원 아끼겠다고 권리금 1000만 원, 2000만 원을 날릴 수가 있어요. 어쩌면 아예 양도를 못하고 폐업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매출이 하락세인 프랜차이즈 매장을 양도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니까요. 매출 하락만큼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방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내 가게가 망하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 3가지 중에 하나라도 겪고 계신다면요, 최대한 빠르게 그 원인을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만약에 문제도 모르겠고 해결 방법은 더 모르겠다 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장사만세 아카데미 들으러 오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붙잡고 문제 파악 다 해드리고 있고요, 해결 방안도 다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수강하실 분들께서는 아래에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